시카고, 부와 경의지 도시지만 68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하고 있다. 얼어붙는 밤, 임시 천막, 눈에 띄지 않는 위기. 이 영상에서 세계 탐험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밝힌다. 치솟는 비용, 정책 실패, 그리고 외면당한 삶들. 시카고의 노숙자 문제, 숫자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 시카고에서 노숙자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믿어줘.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다. 이는 시급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다. 2024년 말 기준, 시카고는 6, 8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 없이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시 가족 및 지원 서비스 부서와 여러 지역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전년도보다 거의 20% 증가한 수치다. 이 숫자를 감안하면 유나이티드 센터를 3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모두 지붕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아무 데서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은 수가 루프 다운타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서 웨스트 사이드와 사우스 사이드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단순히 보도 위에서 자는 것만이 아니다. 버스 정류장, 교통역 근처, 오래된 교회 외곽, 심지어는 폐쇄된 병원 앞에도 임시 캠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공간들은 일시적인 피난처 역할을 하지만 안전하거나 위생적인 곳은 아니다. 시카고 겨울에 얇은 텐트 속에서 자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전기도, 수도도, 난방도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수천 명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다. 위생은 큰 문제다. 음식은 부족하다. 깨끗한 물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극한의 환경은 감염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피부병, 호흡기 질환, 심지어 이와 옴까지 유행하고 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점이다. 아이들, 노인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마리아를 보자. 62세의 할머니로 1년 넘게 사우스캐지 에비뉴 근처에 텐트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다. 평생 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어 죽느냐, 매일 밤 도둑을 당하느냐를 선택해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수천 개 중 하나일 뿐이다. 추위는 무자비하다. 시카고의 겨울 기온은 종종 화씨 0도 이하로 떨어지며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아진다. 2024년 겨울 동안만 해도 시카고에서는 추위로 인해 노숙자 38명이 사망했다.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인간의 문제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노숙자 문제의 근본 원인 파헤치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해보자. 노숙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수년간 누적된 경제적, 사회적 압력의 결과다. 그리고 시카고 같은 도시에서는 그 압력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첫 번째는 주거 비용이다. 시 전역의 임대료가 폭등했다. 2024년 말 기준 시카고의 원룸 평균 월세는 1,900을 넘었으며 단 2년 만에 25% 이상 올랐다. 문제는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카고의 가구 중간소득은 단 6% 상승했다. 임대료가 소득보다 더 빨리 오르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앉게 된다. 간단한 이야기다. 그리고 아직도 코비드-19의 여파가 남아있다.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돌아간 듯하지만 여지는 여전하다. 2020년과 2021년에 실업률이 급증했고 일부 일자리는 회복됐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다. 특히 저임금 업종인 서비스업과 소매업이 그렇다. 2024년 말, 현재 시카고의 실업률은 약 5.7%지만 이 수치는 저소득 아르바이트나 다중직을 가진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식료품점에 가본 적 있는가? 생계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식품, 공과금, 교통비, 모든 것이 더 비싸졌다. 2022년에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지만 2024년에도 가격은 여전히 높다. 겨우 살아가던 가정들이 이제는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 임대료나 공과금 한번 밀리면 집을 잃는 건 시간 문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필센, 로건 스퀘어, 브론즈빌 같은 동네들이 재개발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밀려나고 있다. 수십 년간 살던 노동자 가정들이 갑자기 도배비의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거나 건물이 팔렸다며 이사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정책 실패, 더 정확히 말하면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시카고의 저렴한 주택 부족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렴한이란 최저임금 노동자나 고정 수입자들이 수입의 절반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024년 시카고 주택청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 12만 채의 저렴한 주택이 더 필요하다. 이는 12만 가구나 개인이 여전히 거리에서 기다리며 지낸다는 뜻이다. 공공주택은 어떤가? 시카고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공공주택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많은 단지가 철거되었고 혼합소득주택으로 재건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주택이 지어지지 않았거나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쌌다. 게다가 사회복지 시스템은 복잡하고 지치는 절차로 가득하다. 직장을 잃었거나 강제로 퇴거당한 사람이 이런 서류, 대기 명단, 자격 조건을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더 나쁜 점은 갑자기 노숙 상태가 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다가 의료비 폭탄이나 임대료 인상 같은 일로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긴급 대응팀도 주택 바우처도 없다. 그저 대기 명단뿐이다. 그리고 의료도 잊지 말자. 노숙 중 병에 걸리는 건 공포 그 자체다. 많은 거리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다. 일부는 자격이 없고 또 일부는 신청 방법조차 모른다. 설사 지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다. 지속적인 치료가 없다면 만성질환은 악화되고 정신건강 문제는 방치된다. 그렇게 노숙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물론 불운과 물가 상승도 한몫한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자금 부족에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정책들이 더해지면 분명해진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스템이 사람들을 낙오하게 만든다. 최근 주목받는 또 다른 요소는 이민과 국내 이주 문제다. 시카고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다. 즉, 불법 체류자에 대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민자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수천 명의 이주민이 시카고로 도착했다. 만수는 텍사스나 애리조나 같은 국경주에서 버스를 타고 보내졌다. 시 당국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삼복 5천 명 이상의 이주민이 시카고에 도착했다고 추산한다. 대부분은 폭력, 빈곤, 정치적 혼란을 피해 베네수엘라나 하이티 같은 나라에서 왔다. 또 어떤 이들은 이웃주에서 시카고에 환영하는 도시 이미지에 이끌려왔다. 문제는 이것이다. 환영하는 것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르다. 많은 새 이주민들은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다. 합법적 서류가 없는 경우도 많아 자격이 있더라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분증이나 고정 주소가 없으면 쉼터를 찾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음식이나 의료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 일부는 경찰서, 커뮤니티 센터, 임시 쉼터에서 머물고 있지만 그 공간들마저 과포화 상태다. 기존의 노숙자들과 새로운 이주민들 모두를 지원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즉, 시카고의 피난처 정책은 연민과 인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이주민들이 텐트에서 지내며 기존 노숙자들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겨울과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비난의 문제가 아니다. 수용 능력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생존의 대가, 시카고 거리에서 살아간다는 것. 거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매일은 전쟁이다. 그리고 시카고의 겨울이 점점 더 혹독해지면서 그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2024년 겨울에만 최소 38명이 저천증으로 사망했다. 사고나 재해 때문이 아니라 단지 따뜻하게 잘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31명의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은 날씨뿐만이 아니다. 노숙인들은 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강도, 폭행 혹은 그보다 더한 일들. 안전한 곳 없이 쉬어야 하기에 특히 밤에는 더욱 취약하다. 그리고 계속되는 질병의 위협이 있다.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작은 감염조차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당뇨, 천식,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치료받지 못한 채 악화되다가 때를 놓치기 일쑤다. 생존 자체가 전업이 되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공부할 시간도, 직업훈련 기회도 없으며 구직 신청서에 적을 주소조차 없다. 결국 이는 사람들을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 속에 가두게 된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대가는 감정적인 것이다. 노숙이 주는 정신적 부담은 어마어마하다. 스트레스, 끊임없는 공포, 그리고 수치심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다. 최악의 경우 이 감정적 압박은 자해, 자살 충동 또는 완전한 감정 단절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단지 집을 잃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 방향성, 희망마저 잃는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위기는 거리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영향은 지역 전체에 퍼진다. 다리 및 버스 정류장, 공원 근처에 텐트가 점점 늘어나면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범죄나 안전을 걱정하고 어떤 이들은 슬픔, 분노, 무력감을 느낀다. 어찌됐든 노숙 문제의 가시적인 존재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는다. 특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분열이 커진다. 긴장이 고조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연민은 사라지고 판단만 남는다. 게으르다거나 스스로 선택한 삶. 이라는 해로운 고정관념이 생기며 이는 주거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간극을 더 벌려놓는다. 이런 낙인은 노숙인이 도움을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들이 공공장소에 있을 권리마저 빼앗는다. 도시 자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도시의 모습, 분위기, 경험 방식 모두 영향을 받는다. 노숙촌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도가 막히고 쓰레기가 쌓이며 공중 화장실은 부족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루프나 리버노스 같은 인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예 특정 구역을 피하기도 한다.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시카고에겐 큰 문제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노숙은 도시 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이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더 깊은 문제를 보여준다. 누군가가 그 틈 사이로 떨어지도록 방치한다면 피해를 입는 건 도시 전체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등을 돌리는 공동체는 단지 방문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일부를 잃는다. 그리고 물론 이 위기는 시 행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시카고 정부는 점점 더 긴박해지는 인도주의적, 재정적,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비용 이야기를 해보자. 노숙 문제의 비용은 어마어마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응급 쉼터, 공공보건 서비스, 경찰 대응, 복지 프로그램 등에 시카고는 매년 수억 달러를 쓰고 있다. 해결이 아니라 관리에 쓰는 것이다. 2024년 한 해만 해도 시는 이주민과 노숙 관련 서비스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 의료비가 특히 높다. 예방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응급실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훨씬 더 심각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상태다. 그 사이 경찰은 정신건강위기나 노숙촌 철거 같은 일에 동원되지만 이는 그들이 훈련받은 업무도 맡아야 할 일도 아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더해져 이미 빠듯한 시 예산을 압박한다. 정치적 압박도 크다. 시와 주는 자금 부담을 놓고 종종 충돌한다. 그리고 수천 명의 이주민이 타 주에서 시카고로 보내지자 지역, 주, 연방정부 간의 비난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모두가 이것이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 대중의 인식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한다. 문제가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왜 나아지지 않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사람들이 호텔 앞에 텐트를 보고 경찰서에서 자는 가족들을 보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늦은 대응이나 부족한 소통은 신뢰를 훼손시킨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 이 위기의 대가는 단지 금전적이지만은 않다. 정치적, 명예적 손실이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임시방편을 우선시하는 한 이 압박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노숙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이며 주목받아야 할 문제다. 이 영상이 새로운 시각을 주었거나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